안녕하세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아들, 딸과 다른 식구 한 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시집살이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7년의 연애를 했어요. 저희 둘 다 결혼보다는 연애가 좋아서 편한 연인 사이로 오랫동안 만났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자리가 잡히면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제 나이 37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결혼을 했답니다. 양가 부모님은 보통의 분위기로 저희 둘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댁 식구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있었는데 네 분이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가정부가 집에 있어서 형님이 크게 고생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네요. 시댁에는 바빠서 거의 가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셔서 안부 연락을 드려도 잘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반면 시아버지는 매주 저에게 잘 지내냐며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허허 웃음소리를 내시며 절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가, 신혼이라 바쁜 게야. 며느리 사랑의 시애비라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미 아버님 아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줘서 살이 많이 쪘어요. 살 쪘다고? 그거 잘 됐네. 네가 삐쩍 말라서 걱정이었는데 살이 올랐다니 다행이고 훨씬 더 예뻐졌구나. 아버님 눈에만 예쁜가 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쁘다고 해주지 않던데. 고맙습니다, 아버님. 내가 고맙지. 내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내 며느리가 돼줘서 무척이나 고맙다 아가. 언제 집에 와라. 내가 씨암탉이라도 잡으마. 그건 장모가 사희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알겠어요. 그이랑 쉬는 날 맞춰서 한번 찾아뵐게요. 시아버지는 정이 많으셨고 늘 기분 좋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신혼을 보냈는데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30대 후반의 나이라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잠시 쉬라고 했고 시아버지도 아이를 생각하고 몸을 아끼라고 조언하셔서 휴직서를 냈습니다. 나중에 복직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휴직을 내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임신을 한 걸 아셨지만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축하의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죠. 시아버지를 제외한 식구들이 왜 이렇게 냉랭한지 남편에게 묻고 싶었지만 괜히 뒷담화하는 것 같아 말을 참았네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과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길에 그이가 비밀 하나를 말해줬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형수가 좀 멀게 느껴지지? 실은 나 친아들이 아니야. 아버지가 입양해 주셨어. 뭐, 입양? 정말이야? 돌아가신 노이 부모님이랑 지금의 아버지가 절친이셨대. 두 분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날 집으로 데려가셨어. 초등학생 때였지. 엄마와 형은 날 엄청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한 가족이 된 거야. 그랬었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절이 많았겠어. 아버지가 늘 힘이 되어주셔서 그런 거 없어. 내가 이 이야기는 평생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당신한테 무관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자기가 꺼내기 힘든 말이었을 텐데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남편의 친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지금의 시아버지가 그 일을 입양하신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가 왜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쌍둥이 아들, 딸을 낳게 되었고 두 식구였던 저희 가정이 네 식구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게 힘들긴 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을 낳으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병원에는 친정부모님과 남편과 시아버지가 계속 함께 계셨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오시지 않아 아주 편하게 조리원에서 쉬었답니다.
계속 이렇게 행복하길 바랐지만 2년 뒤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시기에 거래처가 끊겼는데 그이는 직원들을 굶길 수 없다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큰 빚을 지고 사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의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는 복직하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꼬여도 제대로 꼬여버렸죠. 저희 네 식구는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에 들어갈까 했지만 집이 작아서 내 식구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았고 월세집을 얻자니 방 2칸짜리는 감당 안 되는 월세여서 들어가기 어려울 듯 보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 네 식구를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왜? 네 남편이 입양 알아서?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괜찮으니까 들어와라. 내 집에 내 자식들을 들어와 살라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있겠냐? 여기저기 집 알아보는 것 같은데 힘든 상황이니 내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 아버님, 그이랑 저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애기들을 친정에 맡기면서 다녀야 해서 시댁에 가면 친정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저희가 알아서 지낼 곳을 마련할게요. 내가 쌍둥이 돌볼 테니까 일해라. 손주들 보는 게 나의 낙인데 그걸 못하겠냐. 자,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내 말대로 바로 들어와라. 그렇게 시아버지의 뜻대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에게 눈치가 보였지만 급한 상황이니 신뢰를 무릅쓰고 시댁에 방 2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혔어. 오발 데가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살겠다고. 니들은 애들을 싸지르면서 돈도 안 모아놨냐. 어머님 죄송해요. 이이가 사업을 늦게 접는 바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떠드는 게냐. 너, 네 식구들 넷이나 들어왔으니 앞으로 살림은 네가 도맡아 해라. 네? 어머님 저 내일부터 식당으로 일하러 나가는데요. 뭐야? 그럼 네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아버님이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야, 나이 든 노인네한테 어린 것들을 돌보라고? 너 정신이 없니?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희 부부가 돈 한 푼이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틈나는 대로 살림을 도울게요. 어처구니가 없네. 네 시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 할 수 없이 받아주지만 기본은 지켜가며 지내라. 알았냐? 네, 어머님. 아버님, 동사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는데 우리가 봐줘야죠.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노블하자 어쩌다고. 우리 어머님 너무 귀여우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돕자는 말이에요. 잘난 우리가 가난한 것들 사정 봐주자고요. 새애기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렇다고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된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교육시킬게요. 어머님은 편안히 지내세요. 동서, 짐을 풀고 가정부 아줌마 도와서 저녁 차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형님. 그럼요. 금방 짐 풀고 나가겠습니다. 형님은 위아래로 저희 식구를 쳐다보더니 씩 웃고 나가시더군요. 반기는 미소가 아닌 무시의 미소였죠. 저는 식당 일을 하며 아침에만 시댁 살림을 했어요. 기본적인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정도만 할 수 있었죠. 남편은 파산 뒤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을 다녔어요. 공사장에서 받아줘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저나 남편이나 그늘진 얼굴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세아가 오늘 쌍둥이 녀석들이 나더러 오빠라고 했다. 아빠도 아니고 오빠라니. 내가 동안이어도 엄청 동안인가 보다. 헤헤, 그러셨어요 아버님. 애들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 아직 팔팔해서 애들 보는 거 힘들지 않다고.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보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아니다.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집 한 채를 해주고 싶다만. 가진 게 없어서.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아버님. 저희 식구를 걷어주신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었어요. 아버지, 멍치도록 감사해요. 저랑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독립할게요. 니어서 천천히 해라.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피곤할 텐데 어서들 쉬어라. 쌍둥이 손주들은 내가 재웠다.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네 식구는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파산하고 갚아야 하는 돈을 모두 갚았고 전셋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집살이가 불편하긴 했어도 시아버지께는 진짜로 감사하고 죄송해서 시댁에서 나올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이씨고 눈물쇼를 다 하네. 야, 나한테는 안 고맙냐? 너희네 식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동사, 우리한테도 고맙다고 해야지. 없는 것들 걷어줘서 먹고 자게 해줬으니 큰자리라도 올리라고. 다들 그만해. 아이식구끼리 시제거친 게 어디 있겠냐. 작은 애들이 그건 마음고생 많았을 테니 그니 신경질 내지 마. 저희는 시댁 식구들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돈 줬어? 아까 방에서 뭔가 드리는 것 같던데. 봤어? 그동안 지낸 생활비를 달라고 하셔서 1,000만 원 드렸어. 뭐? 1,000만 원? 엄마가 그 돈을 달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 너무하네. 월세로 싹 다 받아낸 거잖아. 여보, 그냥 돈 드리는 게 마음 편해. 괜히 약 좀 잡혀서 사는 기분 드는 것보다 낫다고. 이제 우리 네 식구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 우리 족발집 대박 날 거야. 요즘은 배달이 대세라서 맛만 좋으면 성공할 거라고. 그럼 당신이 개발한 소스는 진짜 맛있어. 족발 삶는 기술도 남달라서 엄청 맛있단 말이야. 우리 곧 돈방석에 앉게 될 테니 웃으면서 살자. 남편과 저는 빠르게 빚을 갚았고 작은 상가에 자리를 얻어 족발집을 오픈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개발한 소스의 맛과 쫄깃하게 잘 삶아진 족발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족발이 모자라서 일찍 문을 닫는 날도 여러 번 있었네요. 저희 네 식구가 이제야 좀 여유가 있게 지냈는데 다른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연락을 듣고 가봤더니 시한부 말기 암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손 쓸 수 없이 전이가 되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왜? 아이고, 우리 둘째 애기가 마음이 참 여리구나. 아가, 애비는 살 만큼 살았잖니. 그러니 편하게 마음 먹어라. 너희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딸 걱정하지 말고 쌍둥이나 잘 키워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말기암 환자들도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버님. 난 괜찮다, 아가. 그만 울거라. 그래, 둘째 네가 많이 놀란 모양이구나. 네 시아버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실 거야. 어머님, 훌륭한 결정을 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끔 네 쌍둥이들 데리고 놀러 오렴. 네 시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 좋아하지 않니? 네, 어머님. 자주 찾아뵐게요. 시아버지는 시한부로 판정받고 시댁으로 들어가셔서 식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혼자 방치된 채로 계셨어요. 다른 식구들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왜 혼자 계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아버지, 식구들 다 어디 갔어요? 왜 혼자? 내가 속았다. 네 엄마랑 형이 날 보살펴주는 대가로 이 집을 명의 이전시켜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날 이후로 날 혼자 방치해뒀다. 얘들아, 나 병원에 좀 보내주거라. 핸드폰이 없어서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보니 집 명의와 재산을 모두 넘겨주자 식구들이 방치해버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못됐더라고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해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는데 뒤늦게 도착한 시댁 식구들이 콧방귀를 끼더군요. 야, 너 왜 이렇게 오바를 떠냐? 누가 보면 네가 딸내미인 줄 알겠어. 이봐 동서, 아버님한테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쇼하는 거야? 그런데 어쩌냐. 아버님 유산은 우리가 모두 물려받았는데 아버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이야. 세수씨, 그렇게 우니까 우리만 불적했잖아요. 며칠 오제 뒀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아나. 시안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만 울고 저리 비켜요. 아버지, 내일 요양원에 가실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거기 가면 요양보호사들이 잘 보살펴 줄 거니까 남은 생을 거기서 지내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왜요? 아버님 집에 있는데 왜 그리로 보내요? 재수씨, 시한부 환자잖아요. 그리고 집은 이제 제 명의입니다. 또 아버지는 요양원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다 결정된 일이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아버님은 요양원에 안 가십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여보, 우리가 모셔가자. 여보, 그래도 괜찮겠어? 내가 족발집이랑 집이랑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아버님이 우리 쌍둥이를 좋아하시니 매일매일 보시면 건강이 좋아지실지도 몰라. 우리가 정성껏 모시자.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나도 주사도 다 할게.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하니 시댁 식구들이 깔깔 웃더군요. 흡흡, 아주 심청이 나셨네. 그래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 니 시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니들이 내라. 요양원비보다 직접 데리고 살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네, 그럴게요. 아버님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동사, 아주 그냥 드라마를 찍네.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난리야. 아이고, 저 표정 봐라. 여우주연상이라도 받아야겠네. 어머님, 그럼 우리는 이만 가죠. 서방님 내가 모셔간다니까 저희가 계속 있어봐야 뭐하겠어요. 그래, 그러자. 얘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린 그만 털고 나가자. 아이고, 속 시원해라. 영감 좋겠수. 업동이랑 며느리가 평수발 든다니 어찌나 좋을꼬. 커서 잘 살아봐요. 그래, 알았으니까 당신이랑 큰애들은 그만 가봐. 아이고, 이젠 편하게 내 애인 만나도 되겠네. 영감, 난 연하 애인 만나러 갈게. 벽에 똥칠하지 말고 밭에 치려. 시어머니는 자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그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셔서 제가 족발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집에서 수발을 들었어요. 아버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 감고 계세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비 똥기저귀를 네가 갈게 할 수는 없다. 제발 사람 불러다오. 요양보호사 부르면 다 해주니까 좀 기다리자. 아버님, 그렇게 오래 있다가 갈면 똥도 골라요. 엉덩이에 발진 생기고 난리 날 거라고요. 저 아버님 자식이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얼른 바지에서 손 떼세요. 아이고, 작은 애들한테 별걸 다 시키는구나. 이래서 늙은이는 아프면 안 된다고 하나보다. 가족들한테 뒤통수 맞고 버려진 나를 네가 받아주다니 정말 면목이 없다. 아버님, 시댁 일은 그냥 잊으세요. 생각하면 속만 상하잖아요. 아버님은 몸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한부라는 건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충분히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괜히 마음의 준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 거고 손주들도 아버님한테 많은 사랑을 드릴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오래오래 버텨주세요. 제 허락 없이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아가, 너 지금 니의 나에게는 어디에 바라먹으냐?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처자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 천사라뇨. 저 얼마나 억세고 성질 더러운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밖에 나가면 한성질합니다. 자, 말씀 그만하시고 기저귀 갈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렸고 식사를 챙겨드렸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드렸습니다. 한 달 뒤 시아버지의 몸은 좋아지셨고 저와 같이 산책하러 다니기도 하고 같이 저녁 준비를 하기도 했답니다. 세아가 나 칼질 잘하지? 우와 아버님,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이참에 요리사로 취직하시는 게 어떠세요? 헤헤, 우리 며느리가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구나. 너 아니었으면 난 요양병원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을 거다. 고맙다 세아가. 고맙긴요. 제가 받은 사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요즘 쌍둥이를 봐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아버님 잠시만요. 그이한테 전화 왔네요. 여보, 장사 바빠서 전화했어? 저 여기 병원인데요. 두 분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사고요? 얼마나 다쳤죠? 그이 괜찮은 거죠? 그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세아가 아들이 다 죽든 울마라. 아버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기 아이들 저녁 좀 챙겨주세요. 전 병원에 가볼게요.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와 경찰이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일러주더군요. 과속하는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며 남편의 오토바이를 박아버렸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하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슬픔 속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장례식을 지켰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술잔을 부딪혀가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엄마, 조문객들 꽤 많이 왔지? 부족은 꽤 많을 거거네. 우리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갈까? 좋지. 우리 아들은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여행 갈 때 엄마 해인도 데려가자. 괜찮지? 그럼 당연히 괜찮지.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데 술이 떨어졌네. 세아가 술 좀 가져와서 소맥 좀 말아봐라. 어머님, 소맥은 제 주특기잖아요. 잠깐만요. 어이, 동서, 가서 맥주 좀 가져와봐. 동서, 정신 안 차려? 야, 맥주 가져오라고? 시모와 아주버님 내외가 술판 버리는 게 못마땅하고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성큼 다가와서 제 이마를 툭 밀더군요. 야, 동서, 무슨 초상 냈어? 아, 주상 냈지? 야, 네가 그렇게 불쌍하게 앉아있다고 서방님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심부름 좀 똑바로 해라. 가서 맥주 가져오고 머리고기도 꽉 채워서 한 접시 가져와.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남편이로 나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아버님도 계셨네? 아버님,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의사가 돌팔이었나? 분명히 시한부라고 했는데. 시에서 제대로 맛이 갔구만. 야, 그네야. 너 가서 누워있어라. 괜히 둘째 건들지 말고 저리 가라고. 시아버지가 한 소리 했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난리였습니다. 짐이라. 시애미랑 며느리가 사귀는 거요. 둘이 왜 이렇게 합이 잘 맞아? 당신도 취했어. 그만 마시고 집에 가든 구석에 누워있든지 해. 술버는 그만 버리라고. 장례식장에서는 원래 술 먹는 거야. 이 내가 빠진 꼰대 자식아. 곧 퇴질 놈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정말 봐주기 힘드네.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셋 다 나가세요. 제발 조용히 남편을 보내게 해달란 말이에요. 제가 분노하자 식구들은 쌍심줄을 켜고 노려봤지만 환맺힌 미망인의 눈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의 눈빛을 본 세 사람은 중얼거리면서 나가더군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버님,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있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족발집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에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출판해버리고 떠난 시댁 식구 3인방이 양복 입은 남자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야, 내 아들 보험금이 무려 10억이라며? 너 그거 혼자 다 처먹을까봐 우리가 변호사 데려왔다.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아들 장례 치른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보험금 타령이야? 그리고 그 돈은 세기가 가져야지. 당신이랑 그네들이 가로채 가겠다는 거요? 누가 가로채 간대. 나누자고 온 거야, 나누자고. 변호사가 확실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말 듣고 사인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 남편이 세상 떠난 게 그렇게 좋으세요?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형님.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동서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원래 사람이 세상 떠나면 당연히 유산 정리하는 거잖아. 우리 속물로 생각하나 본데 우린 당연한 절차를 받는 중이라고.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 목숨값은 한 푼도 못 드립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에게 해준 것도 없고 평생 등한시해 왔으니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년 봐라 당신들.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이러면 재미없어질 텐데. 너 법정 가서 우리랑 싸우고 싶니? 그래요. 수순이 그이의 보험금 줄 마음도 추호도 없으니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의 분노에 세 사람은 기득거리며 비웃더니 변호사와 기속만 하면서 나가더군요. 고소권으로 가서 더 뜯어내주겠다는 대화를 주고받던데 진짜 싹 다 지옥불에 쳐넣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떠나고 얼마 뒤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판사님은 절반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더군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족발집 문을 열었어요.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아오고 집에 계신 아버지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소화했습니다. 세아가 힘들지? 네, 힘들어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때문에 힘든 거 아니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아이들 재울 테니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아니에요. 제가 재울 거예요. 애들이 엄마 손을 타면서 커야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한테 까칠하게 굴었어요. 세상 떠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미친 짓 때문에 정신이 막지가 않아 번번이 말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족발집에서 일을 빨리 마치고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무슨 일인지 연락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동안 어둡고 까칠해서 많이 불편하셨는지 말씀도 하지 않고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화하기 싫었지만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시아버지가 그리 가셨냐고 물었더니 쌍욕만 가득한 문자를 보냈어요. 덧붙여 시아버지가 찾아와도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했죠. 이에 저는 경찰서에 가서 가출 신고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마약이암 환자라고 설명했고 빨리 찾아야 한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도 해제한 상태여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당 경찰과 며칠 동안 연락했는데 보름 뒤 시아버지의 행방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형사님, 저희 아버님 어디 계신데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갈 테니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쩌죠. 어르신이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형사님? 아무리 그래도 암 환자인데 알려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당사자가 알리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그것도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아버님한테 제가 연락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취를 숨기고 저와의 연락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까칠하게 굴어 괜히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가 저를 찾을 때까지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돌아가셨으면 어떻게든 연락이 올 텐데 무소식이라 어딘가에서 살아계신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와 그렇게 연이 끊겼구나 하고 시댁 식구들 모두와 남남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족발집을 남편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매출의 반에 반토막이 났고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 접어버리기로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알바하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회사에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 2, 3년은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편의점에서 첫 월급이 들어온 날 통장 확인을 해보니 월급 밑에 누군가 300만 원을 입금했더라고요. 입금자가 천사라고 적혀 있었죠. 누군가 잘못 입금한 것 같아 은행 창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무통장으로 입금했다며 상대방 계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300만 원을 쓰지 않고 언젠가 연락이 오리라 생각하고 돌려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도 똑같이 천사로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입금은 무통장으로 들어왔더군요. 이걸 써야 할지 고민하고 쌓아두었는데 다음 달 입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 써라 하고 4글자로 입금자 명이 찍혀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저에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아니지만 누군지 모를 사람이 보내주는 돈을 그냥 쓰기로 했어요. 세월이 흘러 쌍둥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회사를 알아보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길어서 그런지 불러주는 곳이 없더군요. 제 스펙 정도면 다시 재취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자만이자 교만했던 겁니다. 세상은 저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저같이 경력 단절된 사람은 회사를 다시 구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 덕분에 발등에 불똥이 튀진 않았습니다. 부족한 걸 채우려고 영어 공부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낮에 쌍둥이 아들, 딸과 셋이 밥을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구세요? 네, 배달 왔습니다. 배달 안 시켰습니다. 내 목소리를 벌써 잊으겠냐? 혹시 아버님? 저는 현관문을 급히 열어 문 앞에 서 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버님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셨다가 이제야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 줄 아세요? 세아가, 너가 해준 따순밥 먹고 싶구나. 밥을 차리고 있던 거구나. 냄새가 좋네. 내가 매달 밥값을 보내줬으니 밥 한 끼를 얻어 먹을 수 있겠지? 설마 아버님이 천사였어요? 뭐야, 눈치 못 챈 거냐? 이거 서운하구나. 난 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버님이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 그렇게 많이 돈을 보내셨어요. 재산은 시댁이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돈벼락을 맞았다, 세아가.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아, 내 정신 좀 봐. 내 옆에 청년 보이지? 인사해라. 아, 그러고 보니 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 중요한 일을 해줄 사람이지. 어서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오시자 아들, 딸이 달려나와 안기더군요. 아이고, 내 강아지들. 그동안 많이 더 컸구나. 이 할아버지 알아보겠니? 할아버지 왜 집 나갔어요? 바보야, 집 나간 게 아니라 가출한 거야. 가출이 집을 나가면 뜻해, 이 바보야. 여전하구나.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시골에 갔다 왔어요.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올라왔지. 얘들아, 할아버지랑 시골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거기 가면 냇가에 물도 졸졸 흐르고 잠자리도 엄청 많이 날아다닌다. 개위 강아지도 엄청 많고 말이야. 네, 좋아요. 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도요. 잠자리 잡았다가 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비도 있어요. 그럼 나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지. 그리고 공룡도 있단다. 에이, 거짓말. 세상에 공룡이 어디 있어요. 이 바보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할아버지가 공룡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아버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골로 내려가자뇨. 우리 손자 손녀가 여전히 귀엽구나. 시골은 내가 말한 대로다. 우리 같이 내려가서 지내보면 어떻겠냐. 얼마 전에 집을 다 지어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래, 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에 대해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조용히 시골 요양원에 들어갔었다.
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지. 그런데 네가 날 잘 돌봐준 덕에 몸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자주 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에 내 사촌 형에게 연락이 왔다. 오래전에 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다가 이번에 숙세를 버리고 절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사촌 형이 친척이라고 나 하나뿐이라며 재산을 다 받아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땅도 받고 수십억의 재산도 받았지. 건물도 한 채 받았고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매달 용돈을 붙였다. 집이 다 지어지면 널 찾으러 오려고 했지. 그 동안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고 말이야. 사촌 형의 재산을 받았다고요? 땅과 돈,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살 집을 지으셨다고요? 그래. 내 재산은 모두 네 명의로 돌릴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시한부 이생이잖니. 아버님, 벌써 3년이 훨씬 넘었어요. 시한부는 무슨, 그 의사 돌팔이네요. 그렇거나 말거나 난 아주 건강하다. 보다시피 혈색도 좋아졌고 머리숱도 엄청 많다. 살도 쪘지. 다행이네요. 건강하고 무사하셔서. 아버님 제가 미우셨죠? 네가 왜 밉겠냐?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내 처자식이 찾아와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 너한테 붙어서 지내겠냐? 그건 사람 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떠난 거다. 난 단 한순간도 널 미워한 적이 없다, 세아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서운하지도 제가 밉지도 않으셨답니다. 그저 당신이 짐이 되는 것이 미안해서 떠나 있었던 것이고 돈벼락을 맞아 저에게 유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아버님, 그럼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네가 결정해야지. 모든 명의가 이제 네 옆으로 들 거다. 어이, 이 변호사, 와서 유산 상속 지내가지. 네, 어르신. 시아버지가 데리고 온 처녀는 변호사였고 재산 상속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양심 없지만 시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을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키우고 싶었고 저도 구준억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렸죠. 모든 사인을 하고 많은 재산의 주인이 되고 시아버지와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모실게요. 시한부가 양심도 없이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만 내가 요즘도 팔팔해져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겠구나. 그 의사 돌팔이 맞네요. 아버님 기운을 느껴보니 우리 쌍둥이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도 건강하실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마 증손주까지 볼 때까지 살 것 같구나. 자, 이제 우리 서류 정리는 다 되었으니 어서 내려갈 준비하자꾸나. 네, 아버님.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제가 따순밥 드릴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시아버지와 식사를 했는데 건강하게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드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내놓고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누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가 들어와 시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야, 네 시아버지 어디 있냐? 그 뱀 같은 놈 어디 있어? 어머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아버님은 갑자기 왜 찾으시는 거고요? 시한부 영감이 올해도 사네. 야, 네 시애비가 돈벼락 맞았다며. 내가 시골 친구한테서 연락받았는데 이 인간 어디 있냐? 영감탱이가 되졌으면 그 재산을 내가 받는 건데 오픈해. 그 인간 어디 있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이 돈벼락을 맞든 말든 어머님과 상관없잖아요. 아버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신경도 안 쓰던 분이 돈벼락 맞았다니까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들 내 집에서 나가세요. 동서 아버님한테 돈 받았구나. 그래서 납바닥이 반질반질 거리는 거지. 얼마 받았어? 당장 대답해. 제수씨, 우리 집 아래 제살이니까 한 푼도 받을 생각 말아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또 어디 말해요.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너 여기 있다. 또 웃하고 있었다 이 잡것들아. 그러더니 호스를 들고 씩 웃으셨어요. 말 좀 봐라. 돈벼락 대신 몰벼락이다 이 씨방새들아. 촤 소리를 내며 물이 뿜어져 나오자
시모와 아주버님 내외의 온몸이 찬물로 젖어버렸어요. 다 나와. 저 노인네가 치매까지 들었나? 그만하지 못해? 올해도 사시네요. 언제쯤 저승 가실 겁니까? 유산 받은 거 물려줘요. 내가 아무리 자식이니까 돈을 덜란 말인가? 할머니 그만해요. 빨리 재산 주고 끝내자고요. 이미 유산 상속했다. 내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싹 다 넘겨줬지. 너희들은 물벼락이라 실컷 맞아라. 이야. 3인방은 화장실로 나가가 시아버지를 붙잡더군요. 그걸 본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먼저 형님의 젖은 머리털을 잡았습니다. 야 이년아, 내 아버지한테 떨어져. 젖은 면상에 싸대기를 날렸더니 착착 달라붙더군요. 형님은 두어 대 맞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가 호스를 채찍 휘두르듯 두 모자에게 휙휙 소리를 내며 휘두르자 짝짝 소리를 내며 기가 막힌 호스 싸대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너치 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어머, 왜들어 포기하고? 돈 받아야지. 얼른 힘 좀 내봐. 야, 저 노인네는 명이 왜 이렇게 책인 거냐? 그러게 말이야. 진작 황충리 갔으면 그 친척 어른의 가족은 엄마랑 우리만 남는 거잖아. 그 비싼 땅이랑 수십억 재산이 우리의 몫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엄마, 아까 재수씨한테 유산 상속했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상대는 저 노인네가 아니라 재수씨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야, 둘째 너 유산 받았지? 그거 우리 거야. 그러니 당장 내놔. 변병을 하네. 내 남편 보험금 절반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내가 시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당신들한테 줄 것 같으냐? 어쭈 이것 봐라. 돈 좀 생겼다고 기세 든든하네. 야, 그거 소소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너 그거 다 빼앗기기 싫으면 7대 3으로 하자. 내가 7, 네가 3.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받았어. 이제 아버님 재산은 영원이야. 모두 내 재산이 됐다고 이 멍청한 것들아. 아버님, 호스 하나 던져줘요. 오냐, 이 잡것들이랑 고무줄 놀이나 하자꾸나. 자, 잘 피해봐라 썩을 것들아. 바람을 가르는 호스가 3인방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가격했고 줄무늬 모양으로 시뻘겋게 멍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인방은 유산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도망치는데 바쁘더군요. 그래, 도망 잘 간다. 다시 놓지 마라 이 잡것들아. 니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닌 걸 명심해라. 아버님, 다 나갔네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것들이 또 고수전으로 나올 거다. 내 변호사가 다 보호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저도 예상하고 있어요. 돈이라면 사독을 못 쓰는 인간들이잖아요. 야, 그럼 우리는 이사할 준비나 마저 하자. 집은 팔린 거지? 네, 어제 계약하고 갔어요. 이제 집만 빼서 나가면 돼요.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몇 시간 뒤에 이삿짐 차를 불러서 짐을 빼고 쌍둥이를 데리고 시아버지가 사주신 차에 올랐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시골에 지어진 새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지저귀는 새소리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귀를 정화시켜 주었고 아름다운 자연이 눈을 깔끔하게 씻겨주는 기분이었어요. 공기까지 아주 맑아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쌍둥이는 바로 냇가에 가서 발을 담그더니 물장구를 치고 놀더군요. 아버님, 여기 너무 좋아요. 집도 정말 근사하게 지으셨네요. 그럼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 네가 집주인이니 잘 부탁하마. 이 노인네를 버리진 않을 거지. 아버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이제 다 끝났으니 행복하게 즐기기만 해라.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많았다 세아가. 거기서 시아버지와 저 쌍둥이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냈더니 저나 쌍둥이 녀석들이나 완전 새까맣게 타서 촌사람이 다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텃밭을 가꾸시는 취미가 있으셨고 아이들과 그물 낚시를 자주 하셨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남편이 잠시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와 있는 동안 남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처럼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혼자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보, 세아가 손자 손녀야 나왔다. 여긴 또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 찾지 말라고 경고했었잖아요. 예, 세아가 나 좀 살려다오. 나 지금 쫓기는 몸이야. 뭐야 이 옆에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화투를 좀 쳤는데 빚을 좀 냈어. 그거 못 갚아서 얻어 터지고 난리도 아니야. 집까지 날려먹었다고.
이 옆에 내가 이젠 도박까지 하는 거야. 네 애인이랑 같이 도박이냐? 여보, 그 인간은 말도 하지 마. 내 명의로 사채 쓰고 쥐었다고 그놈. 지금 행방불명 상태야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놈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도박빚을 받아내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할 무서운 놈들이라고. 그럼 잘 됐네. 당신이 그런 꼴을 당하길 바랬는데 빚쟁이들이 나 대신 해결해 준다니 얼마나 좋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아플 때 버리고 바람 피운 거, 둘 때 세상 떠났을 때 하하호호 웃으며 보험금 빼앗은 거, 그 밖에 잘못한 것들 모두 미안해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이 옆편느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인생사 모두 사피의 규정이라고. 육실할 옆편느야.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도 이 집에서 살게 해줘. 빚쟁이들 피해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 시모의 얼굴에 맞췄습니다. 나쁜 사람이다. 할아버지랑 엄마 괴롭히는 나쁜 사람. 맞아.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파티하던 나쁜 사람. 얘들아, 할머니야. 내가 너희 할머니라고. 지지, 더러워, 지지. 흉측해, 지지, 털이가, 지지. 아들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말리는 게 맞지만 그 순간 칭찬해주고 싶어서 가만히 구경을 했습니다. 쌍둥이가 계속 돌을 집어 던지자 시모는 여러 대 맞더니 질질 짜면서 도망가더군요. 헤이, 버릇한 님 같아. 너희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 아주 잘 살 거예요. 어머님은 빨리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잘못되길 바랄게요. 안녕.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을 맞으며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으나 이번에는 아주버님 내외가 찾아왔어요. 아주버님이 사업 중 횡령하고 뇌물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큰돈이 필요하다며 구걸하러 왔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일 좀 봐주세요. 돈 좀 풀어줘요. 저 이거 해결 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다고요. 감옥? 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니놈이 언젠가는 감옥이든 지옥을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이 코앞으로 왔구나. 하늘에서 내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이씨도 지네가 침에 들었나? 돈 내놓으라고. 제가 돌을 집어서 아주버님 뒤통수를 맞췄습니다. 량증 10점 만점에 10점. 나도 던져볼게. 와, 저 아줌마 똥구멍 맞췄다.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나쁜 놈들 혼내주는 중이다 이년아. 네 시무랑 잘 놀더니 왜 갈라선 거냐? 그 노인네가 도박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엮일 뻔했으니 당연히 끊어버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 동서 돈 좀 내놔봐. 우리가 고소 안 했으니까 얼마나도 좀 줘봐. 고소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지. 받을 확률이 없으니 변호사한테 거절당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에이 정말. 야, 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네 집 불질러버리고 싹 갈아엎기 전에 돈 내놔. 저와 쌍둥이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돌이 날아와서 형님의 주둥아리에 명중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돌을 던지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못돼 먹을 것들 혼 좀 내주시라. 시안부 아버지를 버린 놈이 돈을 뜯으러 왔다네요. 저것들한테 돌을 던집시다. 그동안 무슨 재미에 드시냐고요. 저것들한테 법 내줍시다. 나이스 샷. 10점 만점에 10점. 돌 세례를 제대로 맞은 아주버님 내외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돌들 때문에 차가 찌그러지고 긁히고 깨지고 난리였답니다. 가까스로 출발한 아주버님 부부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더니 뻑큐를 날리더군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 그 빡큐는 그냥 애교로 봐줬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몇 달 뒤 시댁 식구들 소식을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쫓기는 게 무서웠는지 도박했다고 자수를 해서 감옥으로 들어갔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정부에 있던 저택에서 살더니 수의를 입고 찬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사업 중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사기죄로 입건되었고 뇌물수수와 횡령죄까지 추가되어 5년형을 받았답니다. 마지막 형님은 재산이 몰수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 입에 풀칠하며 지낸다고 하네요. 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기뻐하며 잔을 부딪힌 세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으며 남은 생도 순탄치 않고 돌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 저와 쌍둥이 아이들,
그리고 시아버지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아버님은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시한부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봐요. 제 눈앞에 기적이 있으니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시한부에 걸려 버림당한 사람들, 그 밖에 힘들었던 분들이 작은 기운을 받으셨으며 좋겠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모두 힘내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